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생활습관병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여러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 챙김 수련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과 수면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적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식습관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은 대개 고칼로리, 고지방으로 구성되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통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사 시간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생활습관병 예방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라도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스포츠를 시작하거나 출퇴근길에 걷기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을 인코퍼러트 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은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해주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시키며 기분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을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점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인의 생활습관병 예방은 결국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햇빛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로 골격과 면역 체계를 비롯한 여러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타민으로 피부가 햇빛의 자외선을 받아 합성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 방식은 대개 실내 활동과 야외 활동 감소로 이어져 비타민 D의 자연적 생성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이나 골련화증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 첸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첸은 늘 앉아서 작업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주말에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최근 부쩍 뼈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진 그녀는 병원을 찾게 되었죠. 의사는 그녀의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음을 발견했고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후 첸은 꾸준한 비타민 D 보충제 복용과 햇볕, 달에서 산책하기를 통해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비타민 D는 면역 체계의 조절자로 작용하여 우리 몸이 병원균과 싸우는 걸 도와줍니다.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에서는 피부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치료법이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햇빛이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하며 적당한 햇빛 노출이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비타민 D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꿀꿀한 기분이 들 때 실외로 나가 햇빛을 쬐어 본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비타민 D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햇빛, 노출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수치를 보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언을 간과하지 않고
실내에만 머무는 생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실외 활동이 어렵다면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강화 우유 등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 사례처럼 비타민 D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바나나는 단순히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숨겨져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쳤던 바나나의 효능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해줄 것이다. 먼저, 바나나는 자연의 마음을 달래주는 훌륭한 과일이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세로토닌으로 변환되어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바나나를 하나 먹으면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다. 또한 바나나는 운동 후 최고의 회복식품 중 하나이다. 바나나 속의 탄수화물은 빠른 에너지 공급을 도와주며 칼륨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 사실 많은 운동선수들이 시합 전이나 후에 바나나를 먹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세 번째로, 바나나는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유지시키며 변비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변이 불편할 때 바나나를 섭취하면 좋다. 또한 바나나는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과일이기도 하다. 바나나 속의 커다란 칼륨 함량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여준다. 하루 한두 개의 바나나를 먹는 것은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다섯 번째로, 바나나는 다이어트에 유익한 과일이다. 맛은 달콤하지만 다른 많은 군것질거리에 비해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줘 과식하는 것을 방지한다.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바나나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바나나는 피부 건강에도 기여한다. 바나나의 비타민C와 B6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준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 일곱 번째로, 바나나는 뇌 기능의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바나나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공부나 업무 중간에 바나나를 슬그머니 꺼내 먹으면 지친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바나나는 골격을 강화하는데 이롭다. 뿐만 아니라 뼈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비타민C도 함께 들어있어 성장기 어린이와 노인에게 특히 이 점이 많다. 아홉 번째로, 바나나는 체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비타민 B6는 면역력을 높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감기나 질병이 유행할 때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여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바나나는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안구건 조증과 같은 시력 저하를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켜준다. 결국 바나나의 숨겨진 효능을 알고 나면 이제 바나나는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과일이 아닌 건강관리의 일부분으로서 우리의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친구 같은 존재로 재평가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바쁜 도심 속에서 살고 있는 영식은 이 시대의 전형적인 직장인이다. 그의 아침은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서 시작되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도 스마트폰이다. 회사를 출근하는 동안에도 짬짬이 시간마다 SNS를 확인하고 긴 회의 동안에도 중요한 이메일을 순간순간 체크한다. 이러한 일상은 영식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스마트폰은 분명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건강 문제를 초래하였다. 영식은 회사에서 가끔 눈이 뻑뻑하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는 늘어만 갔다. 그는 눈을 쉴 틈 없이 사용하는 것이 원인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식은 병원을 방문했다. 안과 의사는 그의 눈이 디지털 기기, 과사용으로 인해 피로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눈의 피로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루라이트는 화면에서 나오는 강력한 청색광으로 이는 생체 시계를 방해하여 수면 패턴을 흐트리기도 한다. 의사는 영식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하고 10-20-20 규칙을 실천할 것을 추천했다. 이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것으로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밤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켜거나 아예 기기를 멀리할 것을 권장했다. 영식은 이 조언들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스마트폰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불편함이 컸지만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식은 더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낮 동안 눈의 피로도 줄어들었다. 그는 스마트폰 없이도 시간을 보내는 방법들을 찾아냈고 이는 그의 삶에 작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그는 독서를 시작했고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었다. 스마트폰은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영식의 경험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다.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의 사용 습관을 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과 건강은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